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의 장영우라고 합니다. 비욘디 채널을 이제 열정적으로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요, 심근경색과 이제 이걸 미리 좀 예방할 수 있었더라면 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컨텐츠들을 많이 들고 왔습니다. 이제 열심히 봐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케이스부터 좀 시작할게요. 45세 남자 환자가 가슴 통증을 극심한 가슴 통증 주소로 내원했고 전체 화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원하셨고 혈압이 굉장히 낮았어요. 80에 40에 그 맥박수도 떨어져 있고, 여쭤보니까 담배도 매일 중학생 때부터 폈다고, 한 갑씩 폈다고 하시고, 당뇨 있고 고혈압 있고, 키는 170에 몸무게가 88kg로 이제 상당히 몸집이 좀 있으신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저희가 심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심전도는 요렇게 요 라인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이걸 베이스라인이라 그러는데 요 부분이 요 베이스라인보다 여기가 한 두세 칸 올라간 게 보이시죠? 요걸 ST 분절 상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딱 나오는 순간 의료진들은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세 가닥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닥이 완전히 막힌 것을 대개는 의미를 해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중에서도 ST 분절 상승이 있는 초응급에 해당하게 되고, 이럴 때는 앞뒤 안 보고 시술하러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환자가 돌아가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응급실 안이 소란스러워집니다. 환자가 정신을 잃고 혈압이 재지지가 않고 환자가 이제 거품을 막 흘리고, 그래서 봤더니 심실빈맥이라는 게 부정맥이 생겼어요. 치명적인 빈맥인데, 그 부정맥인데 한마디로 심장 마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피 공급이 안 되니까 제대로 뛸 수가 없고 심장이 부르르 떨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는 바로 이제 샥을 쳐야 되죠. 그래서 저희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이지만 이렇게 샥을 치고 환자 맥은 다행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 응급 시술을 하러 이제 저희가 뛰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심장이 이렇게 있다면은 혈관이 세 가닥이에요. 세 가닥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둘러싼 모양이 그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왕관 모양이라고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왕관을 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그러는데, 관상동맥을 찍어봤더니 왼쪽에 혈관이 두 개인데 보시다시피 혈관이 한 95% 정도 막혀 있는 게 보이고, 오늘 이제 오셨던 이유는 여기가 100% 막혀 있는, 100%지만 약간 혈류도 가긴 가죠. 그것 때문에 생긴 심근경색이었던 거죠. 이제 이유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혈관에 기름때가 쌓여서 오래돼서 어느 순간 막히게 되는 순간에 이렇게 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성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인데 환자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이따 차차 자세히 달아보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 시선을 좀 끌려고 이렇게 충격적인 케이스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장영우라고 하고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에서 이제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심근경색, 협심증, 그다음에 심부전, 그다음에 심방세동, 폐고혈압 이런 것들을 진료하고요. 이제 가천대를 나왔고 미국 스탠포드 의대에서 포스닥 연구원으로 한 1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학회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하고 심장대사 증후군 학회에 이제 학술이사를 역임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연구비를 많이 선정받아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라이브 시술 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했던 모습인데요. 저희가 라이브 학회 발표도 주 연절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시술을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래서 시술을 많이 하고 이렇게 라이브도 한다, 이런 것들. 시술만 하느냐? 아닙니다. 연구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 PR을 좀 열심히 하라 그래서 이제 PD님께서 PR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고요. 뭐 계속 발간했던 논문들 이제 주요 그림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 연구했던 결과들.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하이 임팩트 저널에 저희가 또 퍼블리시를 해서 이제 기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맥경화나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스텐트, 심부전, 관상동맥, 혈관 질환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환자로 돌아갈게요.
환자로 돌아가서 심실빈맥이 있었죠. 심장 마비가 온 거죠. 그래서 샥을 치고 혈관을 찍어봤더니 세 가닥 중에 두 가닥이 거의 다 막혔어요. 그래서 이럴 때 치료는 뭐 잘 아시다시피 풍선 넣고 스텐트 넣는 거죠. 그랬더니 요 왼쪽 혈관은 시술 전에 거의 다 막혔던 게 이렇게 혈류가 원활해졌고, 아까 원인이 되었던 우측 관상동맥은 이렇게 또 스텐트를 넣어서 혈류가 원활해졌죠. 그래서 환자는 잘 제 외래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제때 치료한 분들도 있는데 제때 치료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은 사망률이 매우 높고, 또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은 2, 3년밖에 살지를 못하고, 또 대개는 심근경색 오고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2, 3일 안에 돌아가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치료해야 되는 굉장히 예후가 불량한 병인데요. 그 생기고 요즘 치료가 많이 좋아졌지만 생기고 난 뒤에 치료를 잘하는 것보다는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 전에 심근경색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제 클로즈업, 예. 이게 심장이라고 합시다. 심장이 이렇게 쿵닥쿵닥 뛰고 있는데, 심장을 싸고 있는 혈관이 세 가닥이라고 말씀드렸고, 요 세 가닥이 왕관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관상동맥.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라고 그러면 대개는 우리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동의어이기도 해요. 이 관상동맥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이름 길죠. 이름 길고 이제 뭐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급성이라는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 한 가지는 만성협심증입니다. 만성협심증.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이따가 다음 장에서 메커니즘을 보게 될 건데 메커니즘이 달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ST 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증, BST 분절 상승 심근경.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아예 막힌 거예요. 아예 막힌 거. B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은 조금 이제 덜 막힌 거. 그다음에 피 검사를 했을 때 심근의 심근 효소, 심근이 많이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생기는 메커니즘을 크게 두 개로 나뉠 텐데, 나뉘는 걸 보여드리는데, 자, 왼쪽이 뭐냐면은 태어났을 때 이제 깨끗한 혈관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고혈압, 당뇨, 담배 좀 태우시고 술 좀 먹고 살 좀 찌시고 운동 안 하고 이러다 보면은 혈관 안에 기름때가 점점 쌓여가게 됩니다. 기름때가 이렇게 쌓여가게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쌓였을 때는 혈류는 그래도 원활하고 혈류가 좀 줄어드는 정도겠죠. 그러니까는 심장이 세게 뛰게 되는 상황, 운동을 하시거나 화를 내거나 뭐 계단을 오르거나 이런 경우에 피의 수요는 많은데, 심장에서 피가 많이 필요한데 심장 근육에서 피가 좀 덜 가니까 수요 공급 법칙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계단을 오르거나 심한 신체적 활동을 할 때 심장이 아픈 만성협심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만성협심증은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그 공급 때문에 피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가슴 통증인데, 서서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급박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더 진행을 하다가 요 보시는 플락이 이제 고름이거든요. 한마디로 고름이 좀 딱딱할 때는 괜찮은데, 고름이 어느 순간에 염증이 심해지면은 혈관 안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터져 나오게 되면은 그게 피랑 확 엉겨 붙으면서 혈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혈관을 확 막아버리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이 대부분 이럴 때 많이 생기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잘 아실 거예요. 당뇨, 고혈압, 흡연, 비만, 고지혈증, 가족력, 요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도 이제 원인이 되지만 여러 개가 같이 있는 분들이 많고, 특히 비만이신 분들은 여기 보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다 같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담배를 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생활 습관이 서구화돼 감에 따라서 이제 뭐 기름진 거 많이 드시고, 요즘 굉장히 미식가들이 많으시고 이제 그 맛있는 걸 드시는 세대시잖아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동맥경화가 심해지더라.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1960년대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은 저희보다 훨씬 그 이제 햄버거 같은 것들을 많이 먹죠. 옛날에는 햄버거, 지금은 저희가 뭐 패스트푸드라고 이렇게 명명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기 많이 많고, 고기는 얼마나 완전체 식품이냐,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미네랄도 들어있고 모든 단백질도 들어있고 지방도 들어있고 다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햄버거 같은 것들을 많이 먹었던 시절인데 60년대 때부터 보게 되면은 비만율이 남녀가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6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비만율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 발맞춰서 심장병은 어떠냐? 1900년 초부터 봤더니 쭉 하고 계속 올라가요. 심장병의 치료가 없었던 1960년대까지 계속 심혈관 질환도 올라가고 그에 의한 사망도 이제 60년대에 피크를 치죠. 그 이후로는 이제 치료가 좀 나오게 되면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떨어지게 되지만, 아무튼 재밌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195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그 동맥경화 질환이 왜 생긴지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미국이 가장 이제 의학을 선도한 나라였는데, 그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그 심혈관 질환 예방에 대한 식품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내놔요. 지금도 나오거든요, 매년. 근데 여기 나온 글귀들을 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Diet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pathogenesis atherosclerosis. 동맥경화가 생기는데 먹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논문이나 가이드라인은 may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 절대 안 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긴가민가 한데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또 두 번째 걸 보면은 이 지방의 그 음식 속에 지방의 함량이 중요한 것 같다. probably. 아마도 중요한 것 같다.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과학적 사실로 확실히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긴가민가 했었던 거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may 인 것 같다,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써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확실한 이제 과학적 사실들로 이제 밝혀졌죠. 자, 시선을 좀 옮겨서 우리나라로 와볼게요. 1953년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났는데 강남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뭐 저희 지금 강남에서 녹화하고 있거든요. 빌딩이 숲입니다. 근데 이제 53년만 해도 소달구지가 지나가던 곳이었죠. 2015년 봤을 때 GDP도 엄청나게 오르고 강남은 완전 빌딩 숲으로 빼곡히 들어서게 되고 세계 최고의 문화적, 경제적 이제 나라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식습관이 굉장히 서구화되고 기름진 것들을 많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나라의 당뇨 유병률이 1971년대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죠. 2009년에도 이제 거의 9.9%인데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더 올랐을 거예요. 더 올랐을 거고, 이제 심혈관의 질환의 원인들에 해당하는 당뇨, 고혈압, 흡연, 비만,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가족력에서 이런 이제 그 서구화가 되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늘어나게 되고, 비만이 대부분 이제 그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은 뭐겠습니까? 바로 비만이 되겠죠. 비만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없을까, 이제 1980년대, 90년대부터 대규모로 미국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 고중성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두 가지거든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인데, 중성 지방이 높은 사람이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기더라, 체크. 혈압이 높은 사람이 잘 생기더라, 체크. 복부가 많이 나온 사람이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기더라, 이것도 알게 됐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이라고 한 가지가 있어요. 요게 40 미만으로 낮은 사람이 안 좋더라, 심장 질환이 잘 걸리더라. 공복 혈당, 당이 있는 사람이 그 심혈관 질환이 잘 걸리더라. 이 5가지를 찾아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요 중에 3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대사증후군,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급격히 상승하더라,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3가지 이상일 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자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회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심장대사증후군 학회라고 이런 것들 연구를 해서 이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이제 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대사증후군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충격적이죠. 2018년 저희 심장대사증후군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인구 22.9%가 대사증후군이랍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이걸 예방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심장대사증후군 학회에서 이제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이 아파서 오는 심혈관 질환 사람들을 봤더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인자 있죠. 5가지 인자가 있는 거를 그 중에 3가지 이상인 경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요 중에서도 3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비만이다. 운동 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냐? 아시겠죠? 약물 치료, 시술 치료, 오늘도 말씀드릴 건데, 그 다음에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방은 한 번도 안 생기셨던 분에서 안 생기시게 하는 1차 예방, 제일 중요하겠고, 2차 예방은 이미 한 번 왔던 분들을 더 안 오시게 하는 게 이제 2차 예방이거든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의 최고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고지혈증 약이고, 우리 이제 상품 스타틴이라고 합니다. 성분은 스타틴이라는 건데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잘 모르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의사들이 대놓고 맨날 이제 스타틴 먹어라, 고지혈증 약 먹으라고 말을 하죠. 그게 이제 빈말이 아닙니다. 제약회사 농간도 아니고, 이거는 엄연히 대규모 임상시험을 수십 년 동안 하다가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LDL 콜레스테롤, 나쁜 그 콜레스테롤이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2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LDL,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중요하거든요. LDL 콜레스테롤을 여기 표를 보세요. 많이 떨어뜨리면 많이 떨어뜨릴수록 심혈관의 위험률이 더 많이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떨어뜨리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틴 치료, 요즘에는 에제티마이브, 또 허벅지에 이제 주사를 2주마다 하는 PCSK9 이니비터라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했더니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떨어지더라. 이렇게 누적 26만 명을 임상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26만 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중소도시의 인구만큼이나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졌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걸리시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 되겠고요. 이 질문을 이제 강의 중에 그냥 바로 대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끝나고? 질문들은 이따가 제가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강의 끝나고 이제 흐름에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서 모아서 한꺼번에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치료가 이제 스텐트 치료가 있죠. 그래서 동맥경화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풍선으로 옆으로 동맥경화를 옆으로 다 짭으로 시켜 밀어넣고 스텐트를 넣게 돼서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가, 약물 치료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스텐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고 반응을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바로 스텐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방 다시 말씀드리면 당뇨, 고혈압, 흡연, 이거 오늘 여러분 보실 거예요. 비만,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되게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 많이 오게 되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이 비만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대부분 다 원인이 돼요. 그래서 비만만 치료해도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조심하시고 많이 활동하시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위험 인자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지금 심근경색 유전이시냐고 안남준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예방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심근경색 하면은 항상 이제 마음에 걸리는 환자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33세 외국인 노동자, 작년에 저한테 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었는데,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통역 통해서 필리핀에서 오셨나 봐요. 병력을 여쭤보니까 고혈압도 있고
그것도 이제 와서 알았죠. 보니까 고혈압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전혀 몰랐대요. 치료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그다음에 당뇨도 와서 피 검사해 보니까 당뇨가 있어요. 식사는 이제 일이 힘들고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간편한 맨날 햄버거만 먹었대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혈관을 찍으러 딱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보세요. 좌측 관상동맥이 원래 한 가닥, 한 가닥, 두 가닥인데 여기 한 가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안 보입니다. 봤더니 여기도 한 가닥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보여요. 다 막힌 거죠. 플락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그 시술한 과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가이드와이어라는 굉장히 가는 가이드와이어를 이렇게 넣습니다. 패스트 포워드에서 빨리 들어가는 건데 이 플락이 동맥경화가 심할 경우에는 와이어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는 시술을 그 도구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어를 넣는 거고요. 이제 와이어를 넣어놓은 데다가 혈전이 워낙 심해서 이렇게 혈전을 빨아내는 석션 기계가 있어요. 이걸 집어넣어서 혈전을 빨아내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빨아내고 난 뒤에 찍어봤더니 혈관이 이제 살아났죠. 아까 여기 혈관이 여기서부터 없었거든요. 혈전 때문에 막혀있던 걸 혈전 뽑아내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를 저희가 넣고 시술했더니 시술 전에는 이 혈관이 안 보였는데 보세요. 혈관이 살아났죠.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비포 애프터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환자는 잘 제 외래에 다니고 있는데 환자가 이제 뭐 치료해야 될 게 많아요. 스텐트도 넣었고 고지혈증 치료에 스타틴에 에제티마입 이분은 콜레스테롤 LDL이 무려 246이나 되게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은 이제 좀 유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전 검사해 보면 유전성 그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돈도 없고 여유도 없다 보니까 자꾸 병원을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약 날이 돼도 환자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했죠. 안 받아요.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제가 최후했던 선택은 뭐냐? 그 공장 사장님 그때 입원해 계실 때 오셨었거든요. 제가 그 전화번호를 받아 놓아서 적어 놓은 다음에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좀 닥달을 했어요. 사장님 힘드시겠지만 사람 한 명 살리는 셈 치시고 이렇게 사람 살리시면은 사업도 잘 되실 겁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사업도 잘 되셨대요. 이제 이렇게 그 사장님이 좋은 마음 먹으시고 환자분을 본인이 직접 차로 데려오시고 이렇게 치료비도 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환자는 잘 다니고 계시고 심근경색 하면 항상 이제 이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중간 요약을 한번 드릴게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 그래서 치료는 약물 치료 근본이 되고 스텐트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후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제때 못 넣거나 뭐 그러시면은 뭐 거의 옛날에는 스텐트 없던 시기에는 사망률이 50에서 70%가 됐고 살아 계셔도 숨이 너무 차서 굉장히 힘들었었고 치료를 잘 해도 이제 예후가 굉장히 불량하죠. 그래서 생기고 난 뒤에 치료를 잘하는 것보다는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는 잘 아시죠. 금연, 체중 조절, 운동, 식이 습관 조정하고 고혈압, 당뇨 그 잘 조절하시고 그러려면 비만도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력이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을 때는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제도 이제 저한테 진료실에 왔다 가신 환자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셨어요. 대사증후군이 전혀 없으세요. 이제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고 살도 별로 없으신데 이제 자꾸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질문.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도 심근경색 올 수 있나요? 답부터 드리자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48세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급성 심근경색이랑 심장마비로 병원에 오셨어요. 다행히 이제 옆에 그 심폐소생술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셨대요. 그래서 봤더니 대사증후군이 없어요.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담배도 안 피시고 살도 안 찌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키가 168, 48kg 거의 뭐 그렇죠. 날씬하시고 건강에 굉장히 매우 신경을 쓰시고 근데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시고 잠을 잘 못 주무셔요. 너무 예민하셔서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주로 술을 밤에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혈관을 찍으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게 좌측 관상동맥인데 동맥경화 거의 없이 깨끗해요. 그래서 왜 자꾸 아프다 그러시나 했는데 자꾸 아프다 그러시고 이제 심근경색까지 요번에는
심장 마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혈관이 그 클로즈업 좀 혈관이 이렇게 잘 계시다가 확 경련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혈관이 경련이. 그걸 이제 우리가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인이 명확히 나오지 않을 때에는 약물을 써서라도 유발을 해가지고 혈관이 경련이 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세요. 저희가 프로보케이션 유발 검사를 얼고노빈이라는 물질을 요 카테터를 통해서 싹 주입을 했더니 한 5분 후에 혈관이 보세요. 거의 막힐 정도로 다 좁아져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 혈관이 거의 막힐 정도로 이렇게 수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이 수축이 이제 자연적인 메커니즘으로 온몸에 올 수는 있는데 심장 혈관에 이게 오면은 너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신 혈관이 예민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혈관 수축이 경련에 의해서 거의 막혀서 거의 지금 심장마비 직전이 또 온 거예요. 검사를 하다가. 그래서 위험한 검사죠, 이게. 저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다시 혈관 이완제를 투여를 했더니 저희는 거의 막힐 것 같은 혈관이 다시 확 풀렸어요. 이게 N이라는 게 나이트로라고 그 니트로글리세린을 주사로 넣을 수 있거든요. 확 풀리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꽤 흔합니다.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그러고 경련성 협심증이라고도 해요. 주로 중년의 동양 여성, 한국, 일본에 특히나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이거 얘기하면은 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하면서 의구심 있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흔합니다. 주로 밤이나 새벽에 아프시고 약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고요. 이제 술을 끊으셔야 되겠죠, 그죠? 심근경색으로 오시기도 하고 왕왕 술을 많이 드시거나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은 이 혈관의 경련이 풀리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5년에 한 번 정도 저희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악화 요인이 명확해요. 담배, 술, 스트레스, 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특히 담배나 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술, 담배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맨날 저한테 와서 변이형 협심증이 있으시면서 왜 자꾸 아프시냐고 그러시는 분이 있죠. 그럼 제가 왜 자꾸 담배, 술을 하시냐고 이제 같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허허허 웃으시면서 나가시죠. 다시 요약. 대사증후군이 없이도 협심증,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 어떨 때? 변이형 협심증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혈관이 경련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위험인지 확실합니다. 술, 담배, 스트레스, 과로고 새벽이나 밤에 아파요. 새벽이나 밤에. 약물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서구화되는 식생활 이런 것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 당뇨, 고혈압, 흡연, 비만,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이 잘 오고 심근경색이 잘 오는데 비만이 이거에 근간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식습관, 운동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 아셔야 될 수 있고 약물 치료, 시술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 오면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거 다 좋은데 그거보다는 안 오시게 예방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걸 써 있고 이제 약물 치료하는 거는 대규모 26만 명 이상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부작용이 있긴 있죠. 0.5% 정도에서 근육통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고지혈증 약은.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약이 가져오는 이득은 어마어마하다. 한 5년 드시면 뭐 사망률이 한 40%, 50% 팍팍 떨어져요. 그런 약 없거든요. 저희는 그걸 해서 그 의사들끼리는 심장 하시는 분들은 이 스타틴 다 드세요. 콜레스테롤 안 높아도 드세요. 워낙 좋아서. 그렇죠? 요즘 현대판 불로초라고도 저희는 얘기합니다. 이런 약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 말고 스텐트 치료하는데 풍선 넣어가지고 철망을 벌려주는 것이고 몇 달 지나면 이제 새살이 덮여오면서 몸의 일부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요약. 급성 심근경색은 치명적인 심질환이다.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 그래서 치료는 매우 발전이 크고 이 성적도 좋은데 약물 치료도 성적이 좋은데 그래도 안 오시게 예방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예방을 열심히 하자. 이것이 결론이 됐고 이로써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들이 몇 가지 올라오셨는데 질문에 답을 좀 드려볼게요. 칼페디엠 이아님 안녕하세요. 심근경색은 아닌데 전 31살인데 2년 전 빈혈 합병증으로 부정맥이 오셨대요. 시술한 뒤로 괜찮았는데 다시 빈혈이 심해져서 어지러움보다는 숨참 증상이 심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림이 심해지고 평균 맥박의 수가 60에서 80이었는데 100회가 넘어가면 부정맥이 재발한 걸까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심근경색이랑 큰 상관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빈혈이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제 빈혈이 생기셔서 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피가 뭘 합니까? 산소를 온몸에 공급을 하죠. 근데 피의 양이 줄어들면은 온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몸에서 어떻게 보상을 하게 되냐면 심장을 빨리라도 뛰게 해가지고 산소 공급을 이제 보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빈혈이 다시 심해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피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비건님이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 처음 들어보는데 가족성 대장 용종증처럼 타고나길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유전 질환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은 이제 유전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머니한테서 받고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받는 건데 그 유전 인자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그 피소의 콜레스테롤이 있을 때 이거를 잡아들여서 간으로 당겨주는 이제 LDL 리셉터라는 게 있고 PCSK9 리셉터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의 변이가 있을 때 이제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엄마도 그 변이가 있고 아빠도 그 변이가 있어요. 두 개 다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한 동종접합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 말이 되게 깁니다. 두 개가 다 똑같은 걸 받아서 동종접합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게 있고 하나만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만 받는 하나는 또 정상이고 이런 분들은 이형 접합 요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형 접합이라고 하는데 이형 접합이 있는데 동형 접합 똑같은 걸 엄마 아빠한테서 다 유전 인자를 받았을 때는 예후가 매우 나빠서 30살 이전에 대부분 심근경색 와서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기가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 10대 때만 돼도 이제 동맥경화 질환 생겨가지고 다 병원 오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없고 이형 접합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는 안 받고 아빠는 정상 하나는 부정상 하나는 정상인 분들은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10,000명당 한 40-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모르고 살아가죠. 이런 분들은 약물 치료를 강력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타틴 치료하고 에제티마이브도 붙이고 안 될 경우에는 그 PCSK9 요즘 이제 상품명으로 에볼로쿠맙, 레파타 이런 보험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래서 주사도 2주마다 맞으셔서 LDL 콜레스테롤 최대한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원빈도 눈 2개, 나도 눈 2개. 아이디가 좋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가 봐요. 야근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고혈압, 당뇨, 뭐 비만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도 이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가 아니고 잠을 못 잘 경우에는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걸 동맥경화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플락이 잘 터지게 만든대요. 그래서 제가 꼭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잠을 잘 주무셔야 된다. 그래서 잠 못 자는데 커피 맨날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커피를 좀 중단하고 잠을 며칠만 잘 자도 병세가 호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 잘 주무셔야 되고요. 칼페디엠이아 분, 출혈이 자주 생겨서 심근경색이 오나요? 이거는 이제 그 대사증후군이 있으시면서 빈혈이 심하게 올 경우에는 이제 심근경색이 올 수는 있는데 빈도는 굉장히 낮아요. 케이스 보고감 정도 되기 때문에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이런 관련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원빈도님 다시 또 질문 주셨네요. 니트로글리세린을 상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아프셨던 병력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쓰시는 것이 좋겠죠. 근데 병이 없었던 분이라면 굳이 갖고 있으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비건님, 변이성 협심증은 혈관 내벽에 뭔가 막힌 게 거의 없이 깨끗한데 여러 이유로 혈관 자체가 좁아지면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혈액순환이 막힌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등 원인이 제거되면 시술 없이 혈관이 다시 잘 확장돼서 문제가 없어지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면은 이런 분들 혈관에 경련이 올 경우 스텐트가 다 짜부가 돼서 스텐트가 끊어지는 스텐트 프랙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텐트 시술이 금기입니다. 하면 안 되나요가 하면 안 되는 거고 약물 치료가 이제 골드 스탠다드.
약물 치료를 스탠다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맞춤형으로 약물 치료를 잘 하면 다 좋아집니다. 다 좋아지고 술, 담배 끊고 밤에 잘 주무시고 잠 못 자도 이러고 많이 생기고 저도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한번 밤에 막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변이형 협심증, 스트레스 너무 받고 잠 못 자고 술 먹고 이러면 가슴이 혈관이 확 하면서 아파지는 거죠. 저도 응급시술 같은 거 많이 하는데 2, 3일 밤새고 나면 3일째 되면 꼭 새벽 3시쯤에 가슴 아파서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꽃길만 걷는다님 추천하신 다이어트 방법이 있나요? 다이어트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살이 잘 찐 체질이라서 어떻게 뭐 먹는 걸 좀 줄이고 저도 이제 바쁜 일을 하는 그 의사 중에서 3D 업종이거든요. 이 심장이 맨날 밤에 새벽에 나가서 환자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일이 따로 없어요. 환자 안 좋으면 저희 다 가요. 그냥 무조건 가고 전화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할 시간이 잘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새벽에 좀 하려고 하고 먹는 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그 간헐적 단식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 잘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잘 먹어줘야 된다는 진짜 1950년대에 통하던 얘기고 지금은 적절히 간헐적 단식을 해주고 하시는 게 몸에 이제 뭐죠?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떨어지면서 당뇨도 잘 안 오게 되고 비만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그 LA 그 남가주 대학교 유니버시티 서던 캘리포니아에 이제 말터 롱고라고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을 창시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연구 결과 뭐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이나 이렇게 단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몸에 스템셀 같은 게 많이 나와서 그 이제 줄기세포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의사들은 아직 큰 관심 없어요. 의사들은 아직 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다이어트.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뭐 적게 먹고 뭐 그러는 거죠. 약물이 도움받는 건 별로 이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워렌 버핏님 140. 돈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협심증 치료한다고 체중이 7kg 빠져서 53kg 51세 남자시다 그러셨네요. 예, 뭐 잘하셨습니다. 53kg시고 그래서 이제 살이 빠지면 플락이 리그레션 한다고 그러거든요. 플락이 심장 혈관에 있던 동맥경화반이 작아진다고 이제 연구 결과 나와 있죠. 그래서 LDL 레벨을 떨어뜨리면서 생활치료를 꼭 같이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플락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죠. BMW 리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원래 38살로 35살 때 급성심근경색이 와서 스텐트 시술을 하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음식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살도 뺐는데 요즘은 다시 살도 찌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고 하네요. 재발 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재발 확률이 얼마든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재발 확률은요, 스텐트를 넣고 난 뒤에 특히 심근경색은 첫 1, 2년 안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재발률이 15%까지도 가는데 약물 치료 잘하고 이제 그 생활치료, 그렇죠? 살 빼고 운동 많이 하고 먹는 거 조절하고 하시면은 재발률이 5%까지도 떨어져 2에서 3 저희 병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발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그 35살에 오셨으면은 비만하지 않으시다면은 이제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 유전 검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콜레스테롤 레벨을 수치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많으시네요. 또 질문 많이 해주세요. 자유여행가님, 운동 시작 시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한데 심장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검사를 해야 하나요? 50대 후반이고 술, 담배 전혀 안 하면 만성 간염입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형 협심증은 플락이 있기는 있는데 서서히 생기는 것이고 이제 운동을 할 때 심장 근육에 피가 많이 필요한데 공급은 좀 덜 되니까 수요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는 있는데 대개는 위험인자들이 대개는 있습니다. 술, 담배를 대개 하시는 경우가 많고 50대 후반이니까 나이가 많으신 건 아니에요. 고혈압, 당뇨가 없으시다면은 이제 확률이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증상이 확실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아마
심장내과를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운동부하 검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부하 검사를 해서 운동부하 시에 심전도의 유의한 변화, ST 디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관상동맥에 병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입원해서 혈관을 찍어보자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상동맥 CT를 찍고 최종 결정하자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아마 담당 선생님께서 진료하신 다음에 이분은 아무래도 있을 것 같다, 운동부하 검사도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바로 입원하시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한지선님,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반강제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죠. 대개는 아침을 못 먹고, 대개는 18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복이라는 것은 뭐 음료수 좀 마시고 이것도 공복 아닌가요? 안 되고요. 설탕이 들어가는 것을, 몸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유는 몸에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걸 분비를 해서 설탕을 몸 안으로 이제 끌어당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인슐린 더 이상 그 효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피 속에 그 당이 떠돌면서 이제 여기저기 염증을 일으키는 게 당뇨병인데, 그래서 최대한 18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시되 설탕 들어간 물을 드시면 안 된다. 그래서 커피는 괜찮다고 하죠. 또 지방은 또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커피에다가 그 방탄 커피라고 그러던가, 거기에 이제 코코넛 오일 같은 걸 좀 먹고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은 안 된다는 거. 설탕물 드시면 말짱 꽝입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이 아무 의미 없어요. 인슐린이 없는 몸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시는 게 그 간헐적 단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꽃길만 걷는다,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 게 있나요? 뭐 꼭 그렇지는 않죠. 근데 동양인이 서양인보다는 지방질 음식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죠. 굉장히 취약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양인 사람처럼 먹다가는 저희는 심근경색 올 수 있죠. 박제임스님, 여자 나이 47세 협심증을 치료받고 지내다 이번에 협심증 증상이 와서 시그마트정 바스티나를 복용하고 있는데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백신은요, 저희가 이제 진료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백신 맞고 화이자 맞고 특히 가슴 아프다고 오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제 요즘 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외래로 오시는 신안의 거의 한 3분의 1인 것 같아요. 백신 맞고 가슴 아픕니다, 두근거립니다, 숨찹니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제가 한 300명 본 것 같아요. 인천에서 제일 많이 봤을 수 있어요. 초음파 찍어보고 피검사하고 다 해봤는데 대부분은 큰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백신을 맞고 심막염, 심근염 이런 게 온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발표를 했죠. 100만 명당 3.5명이라고. 그건 아주 심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아주 마일드하게 약하게 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경험적으로는 진통제 들이면 대부분 2, 3주에 나아지고 50대 후반으로 가면 한 2달까지도 증상이 가더라고요. 47세이신데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실지 안 생기실지는 사실 복불복이라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신중히 잘 결정하시고, 니끼님, 교수님 와이프가 화이자 맞고 가슴이 딱 그 증상이시네요. 심장이 콕콕, 가슴이 답답하다는데 응급실 가보는 게 맞을까요? 심장내과 진료를 봐야 할까요? 심전도는 정상이라는데. 맞아요. 대부분 다 응급실로 오신 경우 많고, 심전 찍으면 정상, 심초음파도 찍으면 정상, 피검사 정상. 이제 우리 몸에 안 보이는 백신을 맞고 난데 이제 염증을 만들어서 항체를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런 염증들이 특히 화이자 같은 메신저 RNA를 이제 이렇게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계통 백신들에서는 심장 증상이 꽤 흔하다고 이제 최근에 그 외국 저널에 보고가 됐더라고요. 근데 피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정상이어서, 저는 제 경험적으로는 대개는 진통소염제를 2주 드리고, 그 다음에 통풍약이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심막염이 올 경우는 이제 콜히친이라는 약이 있어요. 대개는 저는 0.6mg을 하루 2번 정도 2주 정도 드리고, 증상이 전신적으로 아주 심하실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조금 씁니다. 이렇게 쓰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번 입원하셨는데 오늘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 따라, 이게 진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백신에 대해서는 진료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다 경험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이제 환자를 많이 봐서 제 매뉴얼을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좋아지신, 젊을수록 빨리 좋아지시고 50대 후반이 되면 2달까지도 가시는 것 같아요. 용두리님,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형질을 걸으면 괜찮습니다. 나이는 45세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네, 저도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선생님.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달리기 하면 왼쪽 어깨 통증이 오는데 진료를 봐야 하나요? 가슴, 심장 쪽에 연세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윤주영님. 달리기 하면 왼쪽 통증. 심장에 병이 있을 때 대부분 왼쪽 어깨나 목으로 뻗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시면서 고혈압 당뇨가 있고 예를 들어 담배를 좀 피셨다, 그런 위험인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게 있다면 증상을 의심은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가슴은 안 아프고 어깨만 아픈 경우는 드물지만 있긴 있는데, 예, 그건 환자 55세 남자시군요. 55세시군요. 좀 애매하네요. 저 같으면 한번 CT를 찍어보거나 아니면 운동부하 검사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비건님, 오늘 질문이 많으시네요. 약한 증상이 나타내는 작은 혈전은 체내에서 자연히 녹아 없어지나요? 이 혈전이 크게 이제 생기는 게 정맥기에 생기는 정맥혈전증, 동맥에 생기는 동맥혈전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정맥혈전증은 많이 안 움직여서 생기는 다리 혈전이 이제 폐혈관으로 날아가서 생기는 폐혈관 색전증이 많고, 동맥혈전증은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 때문에 이제 심장이 부르르 떨면서 순환이 잘 안 돼서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은 녹아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정맥혈전증은 대개는 폐에 3차례 걸러지는데 큰 게 생기면 이제 숨이 차거나, 동맥혈전증 같은 경우는 재수없이 뇌로 날아가면 뇌경색, 콩팥으로 날아가면은 콩팥경색, 그러니까 신장경색, 다리 눈으로 날아가면 눈경색도 올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경색증이 올 수가 있죠. 동맥경색이 많이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혈전은 뭐 때문에 여쭤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항혈전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 이 정도로는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강의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많이 준비를 좀 해왔어요. 재밌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심근경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치료 성적은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치료를 잘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예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